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시민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전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로 헌법에만 써놓고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런 나라 우리가 써놓긴 했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힘센 박근혜, 황교안, 이정현,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에 16,000명이 죽어갈 만큼 그야말로 이 세상을 하직할 자유만 있었습니다. 슬픈 자유만 가졌죠. 이제는 정말로 평등한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평등한 나라,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박근혜를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냅시다. 여러분, 대전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가 진정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임을 증명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이 아버지 총수 자리 물려받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국민예금 내서 도와주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억울합니다. 저도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 정말 신경질 안 죽겠어요. 지겠어요.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는 대떡. 우리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권력 맡겨놨는데 알고 보니까 힘세고 돈 많은, 그중에 특히 재벌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머리는 박근혜, 몸통은 새누리당, 뿌리는 뭐합니까? 제발.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은 변화했는데 사람은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는 뿌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재벌들입니다. 이 재벌들이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벌들도 법의 지배를 받는 이 나라의 공화국의 평등한 구성원임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이재용을 구속시킵시다. 여러분, 구속하라. 이재용은 박근혜를 만나서 뭔가 부탁을 하고 최순실한테 돈을 줬어요. 무엇 때문에 줬겠습니까?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 합병하는 거 찬성하라고 했어요. 제일모직 주식이 20몇 프로 차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삼성물산 주식을 확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주식을 뻥튀기를 한 다음에 합병을 했더니 갑자기 이재용이 삼성물산의 주식의 16%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4.26%인가 하는 삼성전자 주식 10조 원어치의 권리를 이 사람이 홀랑삼켜서 결국은 삼성그룹의 실제 재벌 총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국민연금으로 최하 5천억, 최대 8천억을 도와줬고 이 사람은 우리는 다 내고 있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건희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심한 대한민국. 이번에 이재용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합시다. 여러분, 재벌 총수 이번에 최순실한테 돈 갖다 바친 재벌 총수들을 다 잡아다가 반드시 구속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정함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뿌리 재벌 체제를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우리도 회사에 주식을 5% 가지고 있으면 5% 지분만 행사를 해야지.
아니 무슨 5%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100% 지분 권리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부 부당거래하고 자기 사위 딸내미 결혼해가지고 한 집안 생기면 거기 재벌 계열사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세금 내기 아까워서 하나 회사 만든다 거기다가 일감 확 몰아줘가지고 싼 거를 비싸게 사주고 비싼 거 싸게 팔고 이러면서 그냥 회사 돈 다 빼돌려가지고 거기를 재벌로 만들어줍니다.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아요. 부당 내부 거래가 범죄입니다. 배임죄. 그것만 합니까? 중소기업 단가 우려치지요. 젊은 청년들 창업해가지고 기술 개발해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그거 홀라당 뺏기고 인력 빼가가지고 다 망가뜨려버려요. 이런 나쁜 짓을 해도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은커녕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거기에 정치 권력이 붙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나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할 기분이 나겠어요? 생산성을 향상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대기업 구매 담당자한테 술 사주고 뇌물 줘가지고 어떻게든 거래선 유지할까 이런 노력은 하니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젊은이들이 창업하고 기술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홀라당 다 뺏기니까 요즘은 유행한 말이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탈출해라. 이러니 이 나라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세상에 회사라고 하는 게 노동자도 있고 자본을 투자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왜 자본 투자한 사람만 회사의 주인입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도 그 회사의 주인이에요. 성장의 몫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희한하게 9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이 향상돼가지고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면은 성장의 몫을 전부 기업이 그것도 대기업이 다 독차지하고 근로자의 몫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총생산 중에 가계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이 80% 선에서 62.8%까지 떨어졌어요. 이러니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도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국민의 2천만 명이 노동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 생길 때는 기업이 그거 다 차지하고 조금 어려워가지고 회사 어려워지면 왜 그 부담을 노동자가 100% 부담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동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재벌들은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재벌들 노동법에 52시간 이상 일 시키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벌 대기업들 가보면 다 52시간 이상 일 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연장 근로하고 특근하고 야근하고 그러면 받는 보수의 1.5배 주라가 노동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0.8배밖에 주지 않습니다. 아예 안 주기도 해요. 그런데도 회사 못 그만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노동법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걸 고의적으로 올리는 그 회사의 실제 사주, 소위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들 잡아다가 너 근로기준법 위반, 너 법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구속, 수갑 채워가지고 9시 지시 내버리면 누가 이제 나겠어요? 우리나라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일수록 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러니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맞습니다. 국회에 뜯어고쳐야 됩니다. 재벌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노동법을 우리가 지키기만 해도 52시간 이상 일하면 처벌하게 되는데 52시간 일시키는 일하는 노동자가 무려 360만 명이 넘어요. 이 360만 명 넘는 사람들을 52시간까지만 일하게 강제하기만 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하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만 해도 최하 20만 개에서 최대 80만 개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고 있는데 재벌들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부가. 그뿐인가요? 아니 지금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니 뭐니 해가지고 아니 지금 해고 쉽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들과 합의한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여기에 위반되는 거 하려면 근로자들 동의받아라, 노동자 동의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정부가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성과연봉제라고 밀어붙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부가 이 나라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특정 소수 기득권자들 돈벌이하는데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뜯어 고쳐야 돼. 화끈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기업들 간에 공정하게 경쟁하고 재벌들 5% 지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이사 뽑을 때 5% 권리만 행사하고 우리 국민연금이 삼성 가문보다 훨씬 삼성 재벌에 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사는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럽처럼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사 최하 3분의 1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노동자 대표 최하 3분의 1 또는 2분의 1 회사 이사회에 강제로 참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가 특정 소수 재벌 가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가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아니 지분을 이재용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가문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국민 편을 안 들고 세금 떼먹으면서 재벌 청소지기 상속하는데 그런 데다가 토장 찍어줍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왜 우리 돈을 뜯어가지고 이재용이 그 불법 상속하는데 도와줍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국민 다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정 소수 이사회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100%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짓을 해온 아바타 박근혜는 어차피 구속시켜야 되고 그건 지나갔고 진짜는 이 사태의 몸통인 새누리당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해체하라. 어제 보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기가 무슨 국민한테 직접 뽑힌 대통령처럼 온갖 호사 권위 다 누리고 뻣뻣하던데 반드시 탄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부셔. 아니 대통령 보좌하는 게 헌법상의 의무인 총리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이 지경 된 거 공동 책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세월호 수사 못하게 압력 행사했다더라고요. 그 직권남용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교안도 헌법을 위반했고 우리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지 않는 그 세월호 수사 진상규명하는 거 방해했고 내가 보기에는 그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을 헌법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걸로 이것도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속하고 수사하기 전에 국회에서 과반수로 탄핵 의결해서 직권정지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안 집니까? 권력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런 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구속하라! 재벌 체제 해체하자! 해체하자. 노동자가 존중되는 세상, 법이 지켜지는 세상,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는 세상,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세상, 각자가 기여한 만큼 합리적인 합당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입니다. 그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이번에 처음으로 완전하게 실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꿈꿨고 우리가 이미 약속했던 국민이 주는 나라, 소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 가진 자들의, 힘센 자들의 폭압에 저항해서 싸웠습니다. 싸워서 뭔가 거의 이겨갈 때쯤 되면은 이 전문용어로만 해가지고 내다마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치기, 사기 이런 걸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만주벌판에서 죽어가면서 온 재산 바쳐가면서 싸우고 또 싸워서 해방이 됐더니 이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나라 팔아먹은 그 인간들,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괴롭혔던 노독소리 같은 형사, 광복권 탄압받은 일본군 장교 이런 인간들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경찰로 다 편입해가지고 다시 일제 지배했던 나라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가 안 짓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북한에서 남침을 하니까 지가 제일 먼저 기차 타고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대구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대구까지 갔다 너무 많이 왔다 싶어가지고 다시 대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와서 무슨 짓을 한지 압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점심은 어디에서 먹고 저녁은 어디에서 먹고 합니다. 서울은 사수됩니다. 서울에 남아주세요. 이런 거짓말 방송했어요. 그러나 한강 철교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8km가 전부 인민구조화에 들어갔는데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거기 와서 그럼 인민구 총대고 야 참업하라고 참업하고 야 저 길 청소하라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시 서울 수복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까? 그 전부 다 부역해다 다 쏴주겠어요. 살인자 이승만. 그리고 보도연맹이 뭐니 그 억울한 사람들 갖다 아무데나 다 쏴주겠습니다. 국민이 주새끼입니까? 어디다가 그렇게 막 마구 말하다 수십만 원 쏴주깁니까? 그런데 이승만이 나쁜 짓 했는데 4.19로 우리가 몇백 명이 죽어가면서 쫓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가 탱크 보고도가 도로 뺏어갔어요. 그러다가 또 한참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좀 미우면 너 간첩이지? 아닌데요. 간첩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때려. 그런데 간첩 맞는데요. 간첩 맞단다 사형. 바로 사형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수태합니다. 이 짓하고 무슨 경제발전은 무슨 경제발전입니까? 미국이 저 북한하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대치하고 있는 곳, 야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일, 일본, 한국 여기다 집중적으로 원조 지원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나빠진 데가 어딥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채벌 만들어가지고 저끼리 다 해쳐먹고. 이러다가 총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열심히 싸웠더니 이번엔 전두환 이놈이 광주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갖다 학살하고 난 다음에 또 뺏어갔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다음에 87년에 우리가 또 얼마나 여러분도 대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이거 싸우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노태우가 나와가지고 6.29세는 3당 합당 이런 거 하면서 홀라당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2016년을 맞이하는데 이 2016년에 우리가 거의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안심하고 집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반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처음에 퇴진이냐 그냥 거국내가 같은 거 하자고 했을 때 퇴진하라고 국민들이 먼저 요구했어요. 그리고 탄핵 얘기 나오기 전에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퇴진할 것 같은데 뭐 탄핵까지 하나? 이거 스스로 물러갈 생각이 눈꼽만큼 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 지 아버지는 탱크를 몰고 대한민국의 국가 질서를 통째로 뒤엎은 쿠데타라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영부인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광주에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찬탈했던 이 학살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권력을 목숨 걸고 사람 죽여가면서 잤던 이 자들이 국민이 5천만이나 나를 싫어한단 말이지 95%가 반대하는구나. 야 500만 명이 길에 나와서 퇴진 투쟁하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코 물러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탄핵 대비해서 탄핵 기각시키겠다 축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눈 돌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 질질질 끌어가지고 이 황교안이 그 혼자 하는 짓이겠어요? 어차피 한 패거리들인데 어떻게 하면 되돌아올까? 오늘 김진태가 보니까 무슨 우리도 100만 동원해보자 그러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아니 창피해 죽겠는데 그 김진태가 우리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왜 창피한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때. 300명이나 됐기 때문에 잘 몰라 사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로 심각한 지경이 처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70년 동안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데 정해놓은 거 한 번도 못 지켰고 언제나 가진 자들이 포괄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공정한 구조로 전부 다 자기 이익 챙겨왔어요.
거기 우리는 엄청 맨날 당하게만 했는데 이번이 진짜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딱 완성할 수 있는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마지막 활용 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싸우되 저 되돌아오려고 하는 기득권자들 무슨 개헌이니 의원내각제니 이원접정전 이런 거 배결해가지고 기득권자들이 세력 재편해가 다시 되돌아오려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눈 뜨고 잘 지켜보고 정말로 날치기 나가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속여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이크 누가 준비한 거야,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주최 측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발언을 하게 하면 끝이 없어요. 무슨 노래를 듣자. 네. 진짜 이렇게. 노래 한번 해요. 노래 같이 합시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광주 가서 이 노래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대전 시민들이시지만 우리 광주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광주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억울한 사람들을 우리가 최악 5, 6년 동안 폭도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정부에 속아가지고 아이고 저 폭도들이구나, 저 총 맞아 죽은 놈 저 잘됐다 저거 왜 더 죽지 안 죽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원조 일배라고 하잖아요. 제가 네? 뭐 일배가 별겁니까? 잘못된 정보 받아가지고 그 속아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기득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게 일배지 뭐 별겁니까? 저도 일배였죠. 일배였는데 제가 대학 가서 제가 이거 알고 제가 뺑 돌았어요.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광주 우리 잊지 맙시다.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87년 투쟁의 뿌리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죽었고 아직도 상처받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갔더니 트라우마 센터라고 그 총 맞고 지금도 부상당한 사람 많거든요. 장애인 되고 이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죽어. 트라우마 센터라고 이렇게 정신 그냥 트라우마니까 그거 치료해 주는데 그 치료해 주는 그 예산을 정부에서 끊었어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지금 광주에서도 그 광주시에서도 그 광주시가 대신 내고 있는데 그것도 곧 문 닫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 세월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뭔 죄를 지었길래 거기 온 국민이 지켜보는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그 가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진상규명 막고 있고 광주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제1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이 나라가 이걸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시체팔이니 폭도니 아직도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하면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말로 온 국민이 재창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가지고 뭐 박근혜는 물론 가지도 않죠. 왜냐하면 지가 아는 사람이 다 쐈거든. 가서 입 뻥긋뻥긋하고 노래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재창을 하지 않습니다. 합창. 그냥 합창단만 합창을 해라. 여기 가만히 있게. 그 합창과 재창이 가진 의미가 큽니다. 재창은 같이 있는 사람 다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하기 싫은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얘기를 자기 입에 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나라 정부 권력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원래 노래 잘 못해요. 여러분 그냥 같이 우리 재창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사랑도역에 이름도 아낌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동지는 반대없고 이빨만 나묶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